안녕하세요. 학생들 중에 유독 화를 못 참는 아이가 있어요. 화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화를 내고 또 소리를 크게 지른다든지 심지어 물건을 부수는 아이도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왜 화를 내지? 어리둥절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과잉 행동에 교우 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쉽게 화를 내는 아이, 화를 잘 통제하지 못하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반에 아주 쉽게 화를 내는 아이가 있었어요. 짝꿍이 친절하게 지금 수학 시간이어서 수학책 준비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면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합니다. 모든 활동을 하다가 앞으로 나와서 제가 이급인데 얘네가 이거 다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쟁적인 상황에 쉽게 흥분해요. 교실 놀이하면 중간에 화내면서 선생님! 하고 쫓아 나옵니다. 플로어볼 같은 거 하다가 화나서 학기채를 바닥에 내리칩니다. 주변 학생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 모습을 보는 선생님도 당황스럽죠. 이런 아이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걔가 아직 무서운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 선생님이 마동석 같이 생겼으면 그렇게 했겠어? 선생님이 마동석 같이 생겼다면 아이가 그런 행동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동석처럼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를 관찰해보면 선생님을 무시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기보다 기질적으로 감정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이도 3학년 아이였거든요. 저한테 대들 수 있는 체구도 아니었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것 뿐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문제없이 잘 생활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폭발하는 아이,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가 모든 활동을 하다가 화가 나서 선생님! 하고 앞으로 나오면서 벽을 발로 찼습니다. 칠판 밑에 있는 벽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생겼어요. 그걸 보는 저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는 학생이 화가 났을 때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호중아, 거기 잠깐 앉아 있으세요. 조금 있다가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말한다기보다는 친절과 단호의 경계에 있는 말투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감정이 올라온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면 대화가 잘 안 풀려요. 계속 감정적인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이성적인 대화가 어렵습니다. 바로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쉬는 시간에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감정이 해소된 다음에요. 재밌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아이의 뇌가 이성적인 뇌로 돌아오고요. 그때는 대화가 잘 됩니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는 뇌가 돌아오는 시간이 빠른 편인데 10분 정도만 지난 후에 자국 난 거 닦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어떤 반항도 없이 잘 닦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그 이야기는 이후에 하시면 돼요. 이후에 아이와 대화를 할 거예요. 감정이 누그러졌으니까 자기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이겁니다. 너의 기분은 선생님이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너의 잘못된 행동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네가 게임에 져서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친구를 욕하는 건 안 돼. 친구가 놀려서 화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친구를 때리는 건 안 돼. 너의 기분과 마음은 선생님이 충분히 이해해. 그럴 수 있지. 선생님도 그럴 때가 있거든. 그런데 기분이 나쁘다고 너의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가 선생님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면 감정에 대한 공감을 받아야 합니다. 호중아, 그래서 기분이 나빴구나. 선생님도 기분 나빴을 거라고 생각해. 공감을 받아야 행동을 수정하려는 마음이 들거든요. 공감은 충분히 해주시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한계를 분명히 그어주세요. 만약 친구를 또 때린다면 선생님과 점심 먹고 연습할 거야. 화날 때 친구를 때리는 거 대신 할 수 있는 행동을. 그런데 기질적으로 화를 쉽게 내는 아이에게 무조건 화내지 마 또는 화난다고 해서 욕하면 안 돼 라고 말로 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어요. 대안적인 행동을 알려줘야 해요. 그 대안적인 행동은 학생과 같이 정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이 정해서 알려주는 것보다 학생이 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그때 가방에 인형을 갖고 다니다가 화날 때 꺼내서 주물러 볼까? 교실에 찰흙이 있으니까 그걸 만져볼래? 종합장애 낙서를 해보는 건 어때? 화가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를 들어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가 화가 났을 때는 첫째, 바로 대화하지 않고 잠시 감정을 누그러뜨릴 시간을 갖는다. 둘째, 대화를 할 때는 화난 감정은 공감하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경계를 분명히 한다. 셋째, 화날 때 할 수 있는 대안적인 행동을 학생과 함께 정한다입니다.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는 기질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 한 번에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선생님의 교실이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몽쌤이었습니다.